오늘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에게는 무제한 최후 진술이 그렇죠. 좀 허용이 됐고 40분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망해 보는 거는 뭐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알 것 같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장 세력의 대표도 아니고 부정선거 거짓말 집단의 대표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삼관왕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장,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강한 자리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부 수립 77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77년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진실과 마주한 입장에서 역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대통령으로서의 그렇죠. 메시지가 예. 필요하다. 피청구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변론기일이 종료가 되면 한 2주 정도 전후에서 선고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조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이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도 예측을 하셨고 하야 가능성을 좀 거론을 하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야 얘기를 하시고 좀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뭐 특수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치적 상상력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부하들을 위해서 예, 국민의 힘을 위해서 보수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예, 하야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나 지금이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기회를 놓치면은 하야 카드가 이제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애국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오늘도 아마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에요. 또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든지. 네, 애국심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탄핵 결정 전에 하야하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하는 생각이 예. 지금도 듭니다. 오늘 뭐 당장 최후 진술의 내용이 담기지 않더라도 선고 이전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건 애국심을 담은 결정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과정 내내 헌재 어떤 절차적인 문제, 예. 편향성 이런 걸 좀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보수 언론인이시니까요. 보시기에 헌재 절차에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보셨나요? 더구나 제일 중요한 예. 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지 않습니까? 아, 더구나 자신이 직접 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뭐 그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시키긴 했습니다만 직접 신문도 네. 하긴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할 때는 나가버렸잖아요. 예. 저는 재판 진행해서 그런 거 처음 보는데요. 아니 재판에 참석한 사람이 재판장 허가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예. 퇴정에 그 정도로 대해서 특권을 예. 보장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일종의 게임인데 게임에 참여한 거예요. 네. 그럼 그 게임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에 승복해야 할 그게 공정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도 좀 보시기에는 충분히 이제 반론권이나 방어권 보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태 이후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국론이 거의 쪼개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제대로 수습이 될지가 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네. 저 탄핵 결정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인용된다고 보는데요. 예. 아마도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8대 0이냐 하면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견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6대 2쯤 되면은 그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8대 0. 때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8대 0으로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 결정문이 역사적 문서거든요. 네. 그 결정문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진 결정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법리적으로라든지 사실관계로라든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기에 불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승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지난 총선 결과에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또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예. 이번에 또다시 헌재의 결정에 만약 승복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건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저는 이번 사태에 걱정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입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은 유권자의 한 30% 이상, 그럼 1,500만 명입니다. 네. 보수의 반 이상 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물들면은 뭐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아마 여기 저 동아일보 앞에서 자주 보시겠지만은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들고 다니잖아요. 네. 스탑 더 스틸은 대한민국은 표도둑 국가다, 부정선거하는 나라라는 걸 세계에 다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예.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 네. 좌우 떠나서 여야 떠나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실하게 진화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게 없다는 것에 그렇죠. 대한 확실한 어떤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손에 태극기 들고 예. 그건 애국 상징이잖아요. 네. 한 손에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판을 들고 있어요. 스탑 더 스틸은 그 대한민국을 후진 국가로 선전하는 일종의 매국적 행동이거든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이 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부정선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치 아니- 이제 미국에서도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 우리도 대통령 언급처럼 정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몰려가는 것 같아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트럼프를 따라갑니까? 네. 그건 사대주의죠.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어쨌든 오늘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3월 11일 빠르면 3월 11일이고 그렇죠. 뭐 그 3월 11일.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 움직임도 좀 본격화하는 것 같아요. 2017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탄핵으로 저희가 조기 대선 치른 바가 있는데 그때랑 지금의 대한민국 분위기는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신가요? 그때 가장 달랐던 것은 당시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와 반대파로 나눠가지고 결국 분당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당이 쪼개졌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범보수 또는 자유진영에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일 후보. 예. 네. 지난번에는 모든 후보가 난립을 그때는 했었는데 안철수, 그러니까 홍준표 예. 두 분이 표를 나눠 가지는 바람에 유승민 그렇죠. 안 의원도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40% 남짓한 걸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가 분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변수가 이준석 의원이지, 그죠? 예.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번 대선판의 변수는 이준석 의원이 되는 거고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어느 한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퇴장하는 이런 그림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제3의 길을 가겠다,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이 확실하고 네. 또 나이도 지금 40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